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이 육맹파워유형이라는 책의 저자 이주엽입니다. 소개는 끝났으니까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할 수업은 2단원 문자식 단원이고요. 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단항식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111번부터 235번까지 문제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유형은 1번부터 20번까지 총 20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내용 설명부터 하고 유형별로 한 문제씩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내용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거듭 제곱과 지수라고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용어 설명을 좀 하자면 거듭 제곱이란 말은 같은 수나 문자를 거듭하여 곱한 것. 그래서 거듭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거듭하여 곱한 수나 문자를 미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에서 수 또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 즉 몇 번 곱해졌나 그걸 나타내는 수를 지수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내가 예시를 적어놨죠. 예시. A를 n번 곱했어. 총 n개를 곱했다고 치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의 n제곱이라고 씁니다. A의 n제곱. 자, 예를 들어서 얘는 A를 n번 곱했다. 다른 예를 들어 X. X는 좀 너무 보기가 좀 그런가? X 말고 K 곱하기 K 곱하기 K 곱하기 K. 자, 이렇게 K를 4번 곱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K를 몇 번 곱했다? K를 4번 곱했다. 이런 식으로 K 4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K가 바로 K를 뭐라 부르고? 미치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몇 번 곱했나를 나타내는 이 수를 지수라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수. 알겠죠? 그래서 거듭해서 몇 번 곱했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거듭 제곱이란 건. 알겠죠? 쉽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내용. 지수 법칙 1. 이제 지수 법칙. 방금 배웠던 거듭 제곱의 그 지수 관련된 법칙인데, 자, 첫 번째, 거듭 제곱의 곱셈. 자, m하고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즉 a를 n번 곱한 거랑 a의 n제곱, a를 n번 곱한 거를 곱하게 되면 그 결과는 a의 n 플러스 n제곱이다. 밑에 옆에 그래서 내가 따로 적어놨죠. 지수끼리 더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 a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a5제곱이 있습니다. 자, a제곱이란 건 a를 2번 곱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5제곱은 a를 5번 곱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2번 곱한 거랑 5번 곱한 거를 곱해버리면 총 7번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7제곱. 근데 이 A7제곱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처음에 2번 곱한 거, 그 다음에 5번 곱한 거, 이 두 개를 더한 결과 아닙니까? A7제곱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밑이 똑같은 두 수를 곱했을 때 B의 3제곱이랑 B의 4제곱, 3제곱과 4제곱 곱했을 때 그 결과는 B의 몇 제곱이다? 3 더하기 4 해서 B의 7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뭐 해라? 지수끼리 더해라. 곱일 때는 더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네요.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 자, mn이 자연수일 때 a의 n제곱을 다시 n제곱. 이거 자체를 다시 n번 거듭해서 곱한다. 그러면 그 결과적 a의 mn제곱이다. a mn제곱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지수끼리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처음에 안에 있던 지수 m, 이 전체의 지수 n,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결과 mn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밑에 예를 내가 적어놨죠. 자, a제곱에 5제곱이 있어. 자, a제곱의 5제곱이란 거는 이 a제곱이란 그 녀석 자체를 몇 번 곱해라? 5번 다시 곱해라. 하나, 둘, 셋, 넷, 5번 거듭해서 곱해라.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곱하기일 땐 지수끼리 뭐 하자? 더하자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이 2를 다 5개 더하면 총 몇 번? 2를 5번 더했으니까 2 곱하기 5. 결국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게 5번 나왔으니까. 그래서 결국 10제곱. 다시 적으면 a의 제곱의 5제곱이라 하면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2 곱하기 5 해서 그냥 a의 10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딱 보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거듭제곱이 거듭제곱일 때는 지수끼리 맞아? 지수끼리 곱하면 된다. 다시 처음부터 거듭제곱끼리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는 더하고요. 거듭제곱이 거듭제곱일 때는 지수끼리 곱한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수법칙 2. 2의 첫 번째 내용. 자, 앞에서 우리는 거듭제곱끼리 곱한 거, 그 다음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그 두 가지를 배웠고, 이번에는 거듭제곱의 나눗셈에 대해 배울 겁니다. 자, 봅시다.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나눴더니, 결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A의 M 빼기 N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1. 세 번째는 A의 M 빼기 N제곱 분의 1.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자, 첫 번째, A의 M 빼기 N제곱은 어떤 경우일 때? 이 앞에 있는 A의 N제곱의 지수 M이 뒤에 나누는 녀석, A의 N제곱의 지수 M보다 클 때입니다. 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1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나눠서 1이 되는 경우는 되게 뻔하죠. 나누는 값과 나눠지는 녀석과 나누는 값이 서로 어떨 때? 같을 때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M하고 N이 같을 때, M하고 N이 같으면 이 A N제곱과 A N제곱 그 두 녀석이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분수 형태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A의 M-M제곱 분의 1 이런 분수 되는 경우는 뒤에 나누는 녀석 A의 N제곱의 지수 N이 나눠지는 녀석 A M제곱의 지수 M보다 클 때 뒤에 녀석이 더 클 때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 밑에 역시 제가 예를 다 적어놨죠? 예를 보면 알겠지만 A의 5제곱 나누기 A 3제곱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수학에서 나누기는 바로 분수로 생각할 수 있죠? 앞에 거 나누기 뒤에 거. 그래서 A 3제곱분의 A 5제곱. 자, 그 말인 즉슨 분자는 A가 5번 곱해진 거. 분모는 A가 3번 곱해진 거.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뭘 할 수 있습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 분모에 있는 거랑 분자에 있는 거랑. 근데 분자에 있는 게 더 많어. 분모에 있는 3개보다. 그럼 이 3개만큼이 몽땅 약분해서 사라지겠죠? 그 남는 거는 앞에 남은 A 2개. A 2개는 A제곱. 자, 즉 A 2개. 그 2개는 그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다? 이 분자 쪽에 있는 개수에서 분모에 있는 개수는 약분한 거다. 즉 빠지는 거다. 즉 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눠지는 녀석의 지수가 더 클 때는 그때는 앞에 거의 지수에서 뒤에 거 지수 뺀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 두 번째, A 5제곱 나누기 A 5제곱. 아까 이게 두 녀석 똑같은 형태죠. 나눠지는 녀석이랑 나누는 녀석이랑. 역시 분수로 생각하게 되면 A 5제곱분의 A 5제곱이 되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A 5번 곱해진 거랑 A 5번 곱해진 거를 나누는 건데, 그럼 당연히 몽땅 뭐가 되겠습니까? 몽땅 약분이 되겠죠. 약분. 그럼 남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나눠지는 녀석의 지수보다 나누는 녀석의 지수가 큰 경우. 자, 이때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아, 이거 5타 있네. 이게 왜 5지? 이게 3인데. 자, A 3제곱을 A 5제곱 나누게 되면 A 3개를 A 5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약분이 되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분자께 몽땅 사라지겠죠. 분모는 남고요. 분모가 몇 개만큼 남느냐? 분모가 2개 남습니다. 그래서 A 제곱분 1이 되는데 이 2개라는 건 결국 5개에서 3개를 뺀 거죠. 그래서 5 빼기 3분의 1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약분되는 개념을 생각하면 너무 뻔한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지수끼리 나눌 때, 거듭제곱끼리 나눌 때, 자, 앞에 나눠진 녀석의 지수가 나눈 녀석의 지수보다 클 때는 그냥 바로 2개 빼면 되고요. 2개가 같을 때는 똑같은 게 나눈 거니까 바로 1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뒤에 나누는 녀석의 지수가 더 클 때는 더 큰 녀석의 지수에서 작은 녀석, 앞에 거의 지수 뺀 거 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쉽게 생각해.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내용. 곱과 몫의 거듭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m이 자연수일 때. 자, 첫 번째. a, b라는 어떤 두 곱한 값의 전체 n제곱은 a n제곱 곱하기 b n제곱을 같다. 첫 번째 내용. 자, 이거 뭐 얘 밑에 바로 예시를 봅시다. 자, 밑에 AB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AB를 몇 번 곱해라? 3번 곱해라. 그래서 AB 곱하기 AB 곱하기 A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곱하기이기 때문에 A는 몇 번 곱해지고요? A는 3번 곱해지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b도 몇 번 곱해진다? 3번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a 3번, b 3번이니까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곱해진 거의 전체 m제곱을 하게 되면 이 각각, 곱해진 각각의 m제곱을 한 거를 곱한 거랑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너무 당연해 보이죠? 자, 그러면 곱해져 있는 상태일 때가 그렇다면 두 A, B에 나눠져 있는 상태일 때, 즉 A분의 B의 전체 A분의 B 전체 M제곱을 하게 되면 분모의 N제곱, 즉 A N제곱분의 분자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된다. 이것도 사실 너무 당연한 거죠. 밑에 예를 봅시다. A분의 B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당연히 A분의 B를 몇 번 곱해라? 3번 곱해라. A분의 B, A분의 B, A분의 B 3번 곱해라. 그럼 당연히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 3번 곱해지고 분자는 분자끼리 B 3번이 곱해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이 된다.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A분의 B라는 어떤 분수 형태를 N제곱한 거는 뭐가 된다? 분모의 N제곱분의 분자의 N제곱. 뭔가 이렇게 각각 곱해주는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 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것들은 그냥 외우는 게 편해요. 구구단 외우듯이. 그래야 너희들 계산할 때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네 번째 내용. 다항식의 곱셈. 자, 다항식이 곱했을 때 다음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자, 일단 그냥 너희들 단항식부터 하는데 단항식은 항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항이 하나. 수학에서 항이란 거는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각각을 항이라고 부르거든.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 이때는 항이 두 개인 거죠. 요거랑 요거 두 개. 이렇게 더하기 또는 빼기 연결되는 이 각각 형태를 이제 항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항이 여러 개면 다항식. 항이 오직 하나뿐이면 예를 들어서 3x 제곱 y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상태에서는 지금 더하기 빼기 연결되어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다 곱해져 있는 형태면 우리는 이런 거를 단항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으면 딱 이거 곱해져 있는 항으로만 이루어지면 자, 이런 걸 단항식 부르고요. 자, 그래서 단항식 곱셈은 어떻게 하느냐? 자, 개수는 개수끼리. 자, 개수는 곱해지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자,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즉 같은 놈들끼리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 순서는 첫 번째, 보통 부호부터 결정하고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다음 두 번째, 숫자를 곱하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문자를 곱한다. 물론, 이거 순서가 바뀐다고 잘못된 계산은 아니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참고. 다항식의 곱셈 나눗셈에서 음수가 짝수개이면, 그 곱하거나 나누는데, 음수를 짝수번 곱하거나 나누면, 계산 결과는 플러스. 음수를 홀수번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같은 문자끼리의 곱셈은 지수법칙을 이용해 간단히 한다. 자, 이거 그냥 바로 밑에 내가 만들어 놓은 예를 봅시다. 자, 마이너스 3a 제곱 b랑 5a 세제곱 b 제곱을 곱하게 되면 자, 결국 누구랑 누구를 곱하는 거다? 일단, 개수는 개수끼리. 자, 이 녀석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고요. 뒤에 녀석의 개수는 5죠. 자, 남은 건 이제 문자. 앞에 문자 a제곱 b랑 뒤에 문자 a 세제곱 b 제곱 이렇게 곱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15.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인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개수는 1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문자끼리 곱해야 되는데 a제곱 b랑 a 세제곱 b 제곱 곱하게 되면 A끼리는 제곱이랑 세제곱이 곱해지는 거고 B끼리는 B랑 B제곱이 곱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지수법칙 통해서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뭐 해라? 더해라. 즉 A제곱 곱하기 A 세제곱은 A의 2 더하기 3제곱 즉 A의 5제곱이 되는 거고요. B 곱하기 B제곱은 B의 1 플러스 2. 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B 자체가 한 번 곱해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 더해서 1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숫자는 개수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진짜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 다항식의 나눗셈. 앞에서 곱셈을 쓰기 전에 나눗셈을 해야 되겠죠. 나눗셈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방법 1. 분수의 꼴을 바꾸어서 역시 개수는 개수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한다.
자, 분수꼴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나누기는 기본적으로 분수 뒤에 거분의 앞에 거는 나누는 형태다. b분의 a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면요. 8a 5제곱을 뭐로 나눴다? 마이너스 2a 세제곱 나누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나누는 녀석이 분모로 가면 되는 거고 나눠지는 녀석이 분자로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해? 당연히 숫자는 숫자, 개수는 개수끼리. 자, 8 나누기 마이너스 2. 부호가 다르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a 5제곱 나누기 a 세제곱. 당연히 분자 쪽에 있는 게 5개, 분모에 있는 게 3개 있는 게 약분하게 되면 a는 2개만 남겠죠. a 제곱. 즉 a 제곱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a의 5 빼기 3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누기일 때 지수끼리 빼는 형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방법 2. 자, 나눗셈을 곱셈을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죠. 자,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뒤에 나눈 녀석 역수 b분의 1로 생각해서 곱하게 되면 어차피 a란 거는 1분의 a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모끼리 곱하게 되면 b, 분자끼리 곱하게 되면 a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결론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자,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내가 만들어놨죠. 나누기니까 어떻게 하자?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역수, 즉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a 세제곱 분의 1의 역수 형태 만든 다음에 곱하자. 자, 곱하게 되면 숫자 앞에 숫자는 8, 뒤에 숫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a 5제곱 곱하기 a 세제곱분의 1을 하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국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얘가 a 5제곱이 위에 분자를 가게 되면 약분되니까 밑에 있는 3개만큼. 그래서 5 빼기 2 해서 a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8 곱하기 마이너스 1 역시 약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똑같은 결론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쉽죠?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혼합계산. 자, 앞에 다항식이 곱하는 거, 나누는 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그게 짬뽕돼 있는 경우를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렇게 짬뽕돼 있는 경우 가로가 있는 거, 가로가 있는 거듭제곱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가로를 푼다. 자, 보통 가로가 있으면 가로부터 풀어주기 좋습니다. 그래야 계산이 편해요. 좋다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가로부터 풀어. 그게 좋아. 무조건 풀어. 가로부터.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은 분수꼴 또는 역수의 곱셈으로 바꾼다. 방금 했죠? 나누기일 때는 분수 형태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곱하기 역수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개수는 개수끼리, 즉 숫자는 숫자끼리, 그 다음에 문자는 누구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밑에 역시 내가 만들어 놓은 예를 보자면요. 자, 10a 세제곱 b 4제곱 나누기 5a 제곱 b 곱하기 2ab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일단 뭐부터 하자? 가로부터 풀자. 가로가 누구냐? 이 제일 끝에 있는 게 가로가 있죠. 2ab라는 가로 전체 제곱. 자, 이거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 숫자도 제곱, 2를 제곱하면 4가 될 거고요. a도 제곱, a 제곱. 그럼 b도 제곱, b 제곱.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가로가 없다. 그럼 이제 뭐 하자?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곱하기를 표현해줘요. 곱하기. 나누기보다는 하나의 곱하기로만 표현하는 게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자, 나누기 여기 가운데 있거든요. 나누기 5a 제곱분의 b. 그 이 나누기를 뭘로 고치자? 곱하기 역수 형태. 곱하기 5a 제곱 b분의 1로. 그럼 이제 모든 계산이 곱하기로만 표현이 되죠. 곱하기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면 됩니다. 자, 숫자 보자. 처음에 1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4라는 거죠. 자, 그럼 10이랑 5분의 1이 약분되니까 얼마 되고? 2가 될 거고요. 2 곱하기 4 하면 8. 그 숫자는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문자 계산 조금 신경 써야 되는데, 자, 지금, a 세제곱하고 a 제곱은 일종의 분자의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죠. 왜냐면 얘들은 분모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밑에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분모에 있는 게 a 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a 세제곱하고 a 제곱. 얘들은 분자에 있고 밑에 있는 녀석 a 제곱은 분모에 있다.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밑에 분모 a 2개, 분자 a 2개는 약분해서 없어지겠죠. 그 분자에 있는 a 세제곱만 남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자, 이제 남은 문자 b도 마찬가지죠. 자, 이 녀석의 b 4제곱, 얘는 분자에 있다 생각하면 될 거고요. 제일 뒤에 있는 녀석 b 제곱, 얘도 역시 분자에 있다 생각하면 될 거고요. 분모에 있다 볼 수 있는 거는 이 밑에 있는 b 하나죠. 요렇게. 자,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 없어지고요. 4개랑 여기 1개 남은 거. 즉 B의 5제곱이 되겠네요. 알겠죠? 앞에서 배웠던 지수 법칙대로 생각하자면 곱하기인 거는 지수끼리 더하면 되고요. 뒤에 나누어지는 거는 지수끼리 빼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 B의 5제곱이다. 역시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단항식에 더하기 빼기 했나? 어쨌든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 혼합계산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문제를 풀면 좀 더 잘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번에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 텐데요. 유형 1번, 첫 번째 유형, 문제번호 111번이고요. 자, 지수 법칙, 지수의 합이 가는 내용입니다. 자, 2 곱하기 2의 a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510이랑 같을 때 a 값을 구해라. 자,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문제 푸는 사람이 좀 알아야 될 내용은 이 510이라는 숫자의 의미부터 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512. 512가 뭐냐면 512는 2의 9제곱이죠. 좀 알면 좋아요. 2의 거듭제곱은 좀 많이 알면 좋은데 2의 10제곱이 그럼 얼마나 되면 1024.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이런 거듭제곱은 좀 알면 좋거든요. 자, 물론 이 왼쪽에 있는 2를 봤어도 512가 뭔가 2랑 관련이 있겠네 라고 예상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512가 2의 9제곱이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자, 그러면은 왼쪽 게 2 곱하기 2의 a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이잖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거듭제곱끼리 곱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한다? 지수끼리 뭐가 된다? 지수끼리는 합이 된다. 자, 2는 지수가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1 더하기 두 번째는 a제곱이고요. 세 번째는 세제곱이네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랑 같다? 512, 즉 2의 9제곱이랑 같다. 당연히 둘 다 밑이 2로 같으니까 이 지수도 지수끼리 어떻게 돼요? 같아야 말이 되겠죠. 자,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a는 결과적으로 뭐다? 4 더하기 a잖아요. 4 더하기 a. 근데 4 더하기 a가 뭐랑 같아야 된다? 이 9랑 같아야 된다.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2번에 문제는 118번이고요. 내용은 지수 법칙, 역시 지수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지수끼리 곱하는 경우. 자, x 세제곱에 a제곱 곱하기 y b제곱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x18제곱에 y18제곱이 나온다. 이때 a 플러스 b 값 구해라. 자, 우리가 앞에서 내용 배울 때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된다 배웠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뭐 한다? 곱한다라고 배웠죠. 즉 3과 1을 곱하면 되죠. 3a. 자, 마찬가지로 y의 b제곱의 제곱도 지수끼리 곱하면 되니까 y의 2b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녀석을 곱하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를 곱한 결과, 즉 x3a 제곱 곱하기 y의 2b제곱이 이제 왼쪽의 모양이고요. 얘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 얘가 x18 제곱과 y18 제곱과 같다. 그럼 당연히 x의 3a 제곱과 18이 같아야 되고요. y의 2b랑 y18 역시 같아야 될 겁니다. 자, 3a가 18과 같으려면 a는 얼마가 되고요? a는 6이 될 거고요. 2b가 18이랑 같으면 b는 얼마? 9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a는 6, b는 9.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뭐 하라고 했다? 두 개를 더 해라. 그럼 6 더하기 9는 15가 답이겠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유형 3번 지수법칙. 역시 지수법칙 내용인데 거듭제곱 대수 비교. 자, 문제는 121번이고요. 자, A는 2의 30제곱, B는 3의 20제곱, C는 5의 10제곱일 때 A, B, C 대수를 비교해라. 자, 그래서 이거 뭐 사실 나중에 고등학교도 쓰이는 내용이긴 한데 대수 비교할 때, 자, 우리가 이런 지수가 있는 형태를 대수 비교할 때 중요한 거 뭐냐? 똑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게. 같은 게 있어야 돼. 같은 게. 같은 게 있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같은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 같은 게 뭐냐면은 밑 or 지수, 밑 또는 지수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같은 게 있어야 대수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얘기죠. 자, 2의 세제곱이랑 2의 5제곱이랑 누가 더 클까? 둘 다 밑이 같아. 그러면 상식적으로 2를 3번 곱한 것보다 2를 5번 곱한 게 더 크겠지.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건 5번 곱한 게 똑같은 3번 곱한 것보다 크겠죠. 이렇게 밑이 같은 경우에, 밑이 같으면은 지수가 클수록 크다.
물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밑이 뭐 1보다 크냐 작냐 그것도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아직 그건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밑이 같으면 당연히 지수가 큰 게 크겠지. 만약에 그러면 밑이 달라. 밑이 하나는 3이고 하나는 2야. 그리고 얘는 근데 둘 다 지수가 5야. 지수가 5야. 자, 그러면 3을 5번 곱한 거, 2를 5번 곱한 거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더 큰 숫자를 똑같은 횟수만큼 곱한 거면 2하면 큰 숫자 곱한 게 크겠죠. 그럼 왼쪽 게 크겠죠. 자, 그래서 밑이 같거나 아니면 지수가 같거나 둘 중에 하나는 같아야 대소 비교, 누가 큰지 작은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에서도 쓰이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들 봅시다. A, B, C. 자, A는 밑이 2고요. B는 밑이 3이고 C는 밑이 5야. 같은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럼 비교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지수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30제곱, 얘는 20제곱, 얘는 10제곱. 지수가 같냐? 같지. 일단 봤을 때 같은 건 없죠.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똑같게 만들어줄 만한 여지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30, 20, 10. 자, 지수 법칙을 써서. 자, 이게 30. 근데 30, 20, 10의 최소 공배수는 10이죠, 10.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가장 큰 약수는 10이니까 10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의 30제곱은 2의 세제곱에 10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지수 법칙에 하면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곱하면 되니까. 자, 3의 20제곱. 역시 3의 제곱에 10제곱을 표현할 수 있죠. 거듭제곱, 거듭제곱 곱하면 되니까. 자, 5의 10제곱은 그냥 그대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줬습니까? 자, 2의 세제곱에 10제곱. 2의 세제곱 얼마입니까? 2 3번 곱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이죠. 그럼 얘는 결국 8의 10제곱. 3의 제곱은 9니까 얘는 9의 10제곱. 5의 10제곱 그냥 10제곱 그대로 내버려두고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A는 8을 10번 곱한 거, B는 9를 10번 곱한 거, C는 5를 10번 곱한 거. 다 똑같이 10번 곱한 걸 표현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 똑같은 횟수만큼 곱했으면 당연히 거듭제곱에서 곱하는 숫자 자체가 클수록 큰 거일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제일 큽니까? 당연히 10번 곱했으면 9가 제일 큰 숫자니까 B가 제일 클 거고요. 그 다음에 9 다음으로 큰 거는 8이니까 A가 클 거고요. 제일 핫바리는 C네요. C는 5가 제일 작은 숫자니까. 자, 그래서 크기 대소 비교를 하게 되면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맞춰준 거다? 지수를 맞춰준 거죠. 지수 다 10이 되도록. 그 우리는 만약에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으면 그것도 좋고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밑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수를 똑같이 맞춰줘서 대소 비교를 한 겁니다. 알겠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유형 4번에 124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봤더니 2의 4a 빼기 1제곱을 2의 a 플러스 3제곱 나눈 거는 32다. 이때 a 값 구해라.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숫자를 잘 봐야 되는데 이 32, 딱 보자마자 32는 뭐다? 여기 있는 2들이랑 관련이 있죠. 왜냐면 32의 몇 제곱? 32의 5제곱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거듭제곱이 나눴을 때 지수끼리는 뭐가 발생한다? 뭔가 약분돼가지고 빼는 형태가 발생한다. 근데 이 녀석의 결과물이 어떤 2의 5제곱, 즉 분자, 1분 2의 5제곱, 분자에 뭔가 남아있는 형태란 거는 이거 분자 쪽에 있는 값이 더 컸겠구나. 얘가 2가 더 많았겠구나. 그래서 밑에 그 약분해도 분자 쪽에 값이 남는 거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 계산을 하게 되면 2의 4a 빼기 1에서 얼마만큼? 분모에 있는 a 플러스 3만큼 뺀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약분이 되는 걸로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러면 결국 얘는 뭐다? 2의 몇 제곱이다? 4e에서 a 빼게 되면 3a. 마이너스 2에서 빼기 3하면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결과물이 얼마다? 2의 5제곱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즉 3a 빼기 4가 5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뭐 대충 봐도 대략 얼마 넣으면 되냐? a가 3 내면 되지 않나? a가 3? 3, 3은 9. 9 빼기 4는 5니까. 그래서 a는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쉽죠? 이렇게 쉽게 하면 됩니다. 그래,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지수법칙. 뭔가 두 개가 곱해진 형태의 전체 x제곱 형태에서 지수의 분배라고 되어 있는데요. 봅시다. 자,
4x제곱의 전체 a제곱은 256xb제곱이 될 때 상수 ab를 구해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해라. 자, 이거 4x제곱을 전체를 a제곱한다. 그럼 우리 이때 앞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됐죠? 이렇게 뭔가 곱해진 녀석들을 전체 제곱하게 되면 각각의 제곱을 하면 된다. 각각의 제곱을 하면 된다 했었죠? 즉 4도 a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또 a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었죠. 자, 근데 얘는 제곱의 제곱, 제곱의 a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일 때는 어떻게 해라? 지수끼리 곱해라. 그럼 2 곱하기 a는 2a. 자, 결론적으로 4의 a제곱 곱하기 x의 2a 제곱. 이게 바로 왼쪽 거 모양이다. 알겠죠? 근데 얘가 누구랑 같다? 얘가 256 곱하기 x의 b제곱이랑 같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숫자는 누구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비교해야 되겠죠? 4의 a제곱은 256. 자, 256은 4의 몇 제곱인지 아십니까? 4의 제곱은 16, 4의 세제곱은 64, 4의 4제곱이 256. 자, 그럼 256은 4의 4제곱이네요. 자, 그럼 4의 4제곱이 4의 a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a는 4겠네. 이렇게 알게 되고요. 자, a가 4가 되면, 여기 a자에 4를 넣게 되면 4, 2, 8. 그럼 x는 8제곱. x 8제곱이 이 오른쪽에 있는 x b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b는 8이 돼야 되겠네요. 자, 아이씨. 깨진 거 아니야, 이거? 아이씨, 깨졌어. 짱나. 자, 그래서 A는 4, B는 8. 두 개 더하면 얼마? 4 더하기 8은 12. 그 답은 12. 5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유형 6번. 지수 법칙. A분의 B의 X제곱 행태해서 지수의 분배라고 되어 있죠? 자, 다음 좀 옳은 것은, 자, 마이너스 A제곱, B 4제곱 전체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된다. 확인해 보면 되죠? 마이너스 A제곱에 B 4제곱 전체의 세제곱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자, 앞에서 거듭제곱. 문자는, 일단은 뭐, 각자 다 생각하라고 했었죠. 자, 이 마이너스는 실제로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한다. 음수를 홀수분 곱하면 음수 그대로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a제곱. a제곱의 세제곱.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곱하면 된다 했죠. 그럼 a에 2 곱하기 3제곱. 6제곱 되겠죠. 그다음 b도 마찬가지죠. 4제곱의 세제곱. 곱하면 되겠죠. 4, 3.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의 6제곱, b의 12제곱이 되겠네요. 맞나요? 안 맞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의 5제곱, b의 7제곱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틀렸고요. 자, 2번. 2번은 a 세제곱분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아까 분수 형태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죠? 어떻게? a 세제곱을 제곱하고요. 분자도 제곱하고 각자 제곱하면 되는 거죠. 전체 제곱은. 자, 그럼 분모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거듭제곱이 거듭제곱이니까 3, 2, 6. b는 그냥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b제곱 그대로 보면 되고요. a 6제곱분의 b제곱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 틀렸죠? a 5제곱분의 b제곱으로 돼 있죠.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전체의 세제곱이다. 자, 그럼 일단 이런 경우부터 뭐부터 결정하냐? 부호부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를 세제곱, 홀수분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를 그대로 붙어 있어야죠. 짝수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밑에 분모에 있는 4는 몇 제곱? 당연히 세제곱 해줘야 되고요. 분자에 있는 a제곱도 당연히 세제곱을 각자 세제곱 해줘야 되니까 세제곱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는 그대로고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은 얼마입니까? 64. a제곱의 세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면 곱하면 된다. 2, 3, 6. 틀렸네요. 밑에 분모가 틀렸네. 10이라고 적었으니까. 그 3번도 땡. 자, 4번. 4번은 a제곱분의 3b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는 뭐 해줘야 되느냐? 당연히 분모 따로, 분모도 세제곱. 분자도 세제곱을 해주면 되겠네요. 3b도 세제곱. 각각 세제곱. 자, 그렇게 되면 밑에 분모는 거듭제곱이니까 2, 3, 6
곱하면 되고요. 자, 위에 분자 같은 경우는 3 따로, B 따로 있네요. 그럼 3도 세제곱. 3, 3은 9, 3, 9, 27. B도 세제곱 따로.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죠. 보니까 맞나요? A6제곱분의 27, B 세제곱. 맞네요.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5번은 안 해도 되겠죠? 5번은 딱 봐도 틀렸다고 바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세제곱했어. 그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아예 없네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엔 유형 7번 지수법칙 종합. 종합이라는 건 앞에 나왔던 것도 다 때려 박아 쓰자. 뭐 그 얘기겠죠. 자, 문제는 144번이고요.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1번 x제곱 곱하기 x 4제곱. 자,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지수끼리는 더하기가 된다. 그래서 x 6제곱이 돼야 정상이죠. 뭐 아직까지는 다른 걸 계산 안 해봤으니까 뭐 결과를 모르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x 9제곱 나누기 x 나누기 x제곱. 자, 이거는 뭐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나누기면 지수끼리 뭐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뭐 빼는 걸로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좀 나누기를 뭐로 고칠까? 곱하기 역수. 사실 이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죠. 곱하기 고쳐 생각하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x 9제곱은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분모끼리 곱하기 보면 x 곱하기 x제곱 하면 1 더하기 2 하면 3이 될 거고요. 분자는 얘밖에 없죠. 나머지 다 1이니까 x 9 요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계산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자, 그러면 위에는 9개, 밑에는 3개. 그럼 다 약분이 되겠죠. 약분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위에는 9개에서 밑에는 3개가 약분해서 없어질 테니까 9 빼기 3, 즉 x의 6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안전한 계산 방법이겠죠? 그럼 2번 또 x 6제곱이네요. 1, 2번 같네요. 그럼 결국 너희들은 x 6제곱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계산 결과 다른 하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자, 3번 봅시다. 3번. 3번은 x 세제곱에 4제곱 나누기 x 6제곱입니다. 웬일이래? 자, 세제곱에 4제곱, 거듭제곱이니까 3, 4, 12가 될 거고요. 나누기 x 6제곱. 자, 얘는 계산하기 되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눠지는 녀석이 더 큽니다. 뒤에 나눈 녀석보다. 그럼 뭐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그냥 빼면 되죠. 단순하게. 앞에 나눠지는 녀석이 더 클 때는. 그러면 결국 x 6제곱. 똑같네요. 3번도 x 6제곱이네요. 3번까지 똑같고요. 4번 x 8제곱 나누기 x 3제곱 곱하기 x를 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얘도 뭐 나누기 따로, 그 다음에 곱하기 따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본 사람이면 딱 보자마자 일단 나누기부터 딱 봤을 때 앞에 게 더 크네? 나눠진 녀석보다? 그럼 x 8 빼기 3이겠네? 그래서 바로 얼마? x 5제곱. 이거 두 개 계산한 게. 거기다가 다시 x를 곱한다. 자, 그러면 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건 1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이때는 지수끼리 뭐 하자? 더하자. 그래서 x 6제곱.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나는 한 번에 퉁쳐서 계산하려다. 어떻게? 다 곱하기로 고쳐서. 자, 그러면은 x 8제곱 곱하기 x 세제곱분의 1 나누기를 역수 고치면 되니까 곱하기 역수 곱하기 x. 그러면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이 분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밑에 분모 1이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한다 생각하게 되면 분모는 x 세제곱, 분자는 x 8, 1, x 곱하게 되면 곱하기잖아. 곱하기 때는 지수끼리 뭐해라? 더해라. 그럼 8이랑 1 더하면 x의 9제곱. 그럼 완벽하게 9개에서 3개를 약분하는 거니까 x의 9 빼기 3 제곱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4번까지도 똑같네요. x 6제곱이네요. 뭐 이미 계산 다 해놨으니까. 자, 그럼 이제 5번 봅시다. 5번. 자, 이건 다 나누기로만 구성되어 있죠. 나누기로만 구성되어 있고, 근데 중요한 가로가 있죠. 가로. 자, 보통 가로가 있으면 가로부터 계산하는 게 우선순위가 맞죠. 계산 우선순위 빠른 거죠. 가로. 자, 그럼 가로 계산하면 얘는 앞에 게 커, 뒤에 게 커. 뒤에 나누는 녀석이 더 크네. 이때는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이때는 뒤에 숫자 빼기 앞에 거의 숫자, 지수값 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뒤에 나눈 녀석이 더 클 때는. 그럼 즉 x 4제곱분의 1이 됩니다. 얘는 x 4제곱분의 1이고요. 얘를 나누고 있어. 누구를? x 10제곱을. 자, 그럼 나누기 있는 상태보다는 곱하기를 고치는 게 좋죠? 자, 곱하기를 고치게 되면 x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역수. x 4제곱분의 1의 역수는 x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뭐 해라? 더해라. 10 더하기 4. 그럼 x의 14제곱. 자, 얘만 다른 거죠. 5번만. 나머지는 1, 2, 3, 4는 x 6제곱이었고요. 5번만 x 14제곱이 되네요. 그러니까 틀린 거는 다른 거.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는 5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8번에 문제 번호는 148번이고요. 지수법칙 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왼쪽에는 25의 3x 빼기 3제곱. 오른쪽에는 125의 x 플러스 1제곱. 근데 두 녀석이 어떻다? 같다. 두 값을 비교하는 게 같다. 이때 x값 구해라. 당연히 이 상태로 너희들이 비교하기 힘들죠.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지수를 비교할 때는 어떤 지수가 있는 형태의 수를 비교할 때는 밑이 같거나 또는 지수가 같아야 우리가 뭔가 비교할 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얘는 지금 같은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뭔가 똑같이 만들어줄 만한 게 보이죠. 25랑 125. 둘 다 누구의 거듭제곱? 5의 거듭제곱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야. 자, 그럼 25로 뭘 고치고 25로 5의 제곱으로 고치면 되죠? 125는 5의 몇 제곱? 3제곱이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뭐 하자? 곱하자. 그럼 곱하게 되면 5에 2랑 3x 빼기 3 곱하게 되면 하나씩 곱해주면 되죠? 그럼 6x 빼기 6이 되겠죠? 분배 법칙.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역시 3을 이 x 플러스 전체 곱하는 거니까 5에 3x 더하기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어때? 밑이 어때? 둘 다 밑이 5야. 그럼 당연히 이 두 녀석 값이 같아지려면 이 거듭 제곱하는 이 지수가 어떻게 돼요? 이 두 개 같아야 말이 되지 않을까? 밑이 같은데? 5를 똑같은 횟수만 곱했으니까 같은 거 아니겠어. 즉 6x 빼기 6은 3x 더하기 3이랑 같다. 자, 그러면 x는 한쪽에 다 몰아주면 되겠죠. 3x 이항하면 6 빼기 3이니까 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오른쪽에 있던 3에다가 왼쪽에 있던 마이너스 6 넘기면 플러스 6이 되니까 9. 3x는 9. 그 x는 얼마? 3. 그 답은 3이겠네요. x는 3이 답입니다. 끝.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9번. 지수법칙 응용, 같은 수대 합도는 곱을 지수 나타내기, 말이 긴데, 문제를 보면 알겠죠? 자, 문제 155번. 다음 중 계산 결과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1번. 9의 제곱의 세제곱. 이게 너무 쉽지 않냐? 이제 너무 쉬울 거 아니야. 거듭제곱, 거듭제곱. 어떻게 하자? 곱하자. 그럼 9의 2 곱하기 3제곱. 9의 6제곱이네요. 1번 9의 6제곱입니다. 2번 9의 세제곱 곱하기 9의 세제곱. 자, 곱이네요. 곱일 때는 뭐 하자? 곱일 때는 더하자. 지수끼리. 3 더하기 3. 그럼 9의 6제곱. 똑같이 2번도 9의 6제곱이네요. 자, 이번에 3번. 3번은 약간 다르죠. 모양이 3이죠. 그러면 3의 16 나누기 3의 4제곱. 근데 앞에 지수가 더 커. 그럼 이때는 바로 뭐 하면 된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 된다. 그러면 3의 몇 제곱? 3의 12제곱이네요. 자, 3의 12제곱이면 얘는 3의 제곱의 6제곱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차피 6이 12. 근데 3의 제곱이 뭐다? 9다. 그 얘도 9의 6제곱이라고 볼 수 있네요. 3번까지 다 갔고요. 4번 보시죠. 4번. 4번은 3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입니다. 자, 어때? 다 뭐 하고 있어? 다 곱하고 있죠. 곱하기 하기, 곱하기. 곱하기일 땐 지수끼리 뭐가 된다? 더하기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3의 몇 제곱? 12제곱. 3의 12제곱 아까 얘기했다시피 3의 제곱의 6제곱이니까 9의 6제곱. 똑같죠? 그럼 답은 4번일 건데, 답은 5번일 텐데, 4번과 똑같으니까. 자, 5번. 243을 3번 더 하고 있습니다. 243은 3의 몇 제곱이죠? 3의 4제곱이 81이죠. 그러면 3의 5제곱이죠. 3의 5제곱. 자, 3의 5제곱을 3번 더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똑같은 거 더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죠? 곱하기에 표현할 수 있죠. 곱하기. 자, 그러면 3의 5제곱이 3번 더해지는 거는 3의 5제곱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3의 5제곱이 3개 있다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3이란 건 3의 1제곱이라 볼 수 있으니까 곱하기 때는 지수끼리 뭐 하자? 더하자. 그러면 3의 1 더하기 5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는 3의 몇 제곱? 6제곱이 되는 거겠죠. 나머지는 9의 6제곱인데 얘만 3의 6제곱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아,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이 마지막에 5번 때문에 만든 문제라고 봐도 됩니다. 이게 너희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거든? 자, 더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의 5제곱 똑같은 게 몇 개? 3개죠. 그러면 우리는 수학적으로 똑같은 게 3개, 똑같은 걸 3번 더한다는 거는 곱하기 3을 하라는 얘기죠. 똑같은 거 3개. 근데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뭐에 의해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6제곱이 된다라는 이 내용을 좀 알아라 라고 만든 문제거든? 헷갈리지 말고. 그게 다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자, 유형 10번 지수 법칙 응용. 말이 적혔는데 이게 뭔 말인지 이제 문제 보면 알 거고요. 문제번호 162번. 아, 난이도가 상이네. 왜 갑자기 내가 상을 해놨을까? 일단 봅시다.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은 80일 때 x의 값을 구해라. 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은 80.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 약간 눈치채라고 만든 문제긴 한데, 자, 뭘 눈치채야 될까? 일단 왼쪽에 둘 다 2의 x제곱이 있어. 얘도 2의 x제곱이 있고. 아마 그게 포인트겠죠. 똑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게. 자, 그럼 이 오른쪽에 2의 x 플러스 2제곱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거듭제곱 한 긋기 곱하게 되면은 지수끼리 더하기 된다. 맞죠? 그럼 더하기 앞에는 2의 x제곱이 있죠. 자, 이게 80이다. 자, 그러면은 이 왼쪽 거랑 오른쪽 더하는 거랑 둘 똑같이 2의 x제곱 있잖아요. 똑같은 게 있다는 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분배 법칙을 거꾸로 생각해서 묶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앞으로. 그럼 뭐 얘는 원래 거 그대로 끄집어냈으니까 원래 자리는 1이 들어가야 되고요. 얘랑 곱해져 있던 게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 들어가고 이 가운데 플러스는 얘 때문에 플러스 그냥 그대로 플러스 오는 거죠. 분배 법칙 거꾸로 쓰게 되면 다시 곱하게 되면 다시 올레목이 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얘는 1 플러스 2 제곱이랑 2의 x제곱 곱한 건데 2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4. 4 더하기 1은 5.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5랑 뭘 곱한 거? 2의 x제곱 곱한 거다. 근데 우리는 그게 얼마다? 80이다.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양변을 이렇게 5로 나눠주게 되면은 약분돼가지고 85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6이 되겠네요. 2의 x제곱이 16이랑 같아야 돼. 16은 2의 몇 제곱? 16은 2의 4제곱이죠. 아, 그럼 얘랑 2의 x제곱 같으려면 x는 얼마? x는 4가 돼야 맞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쉽죠? 되게 쉬워. 다만 여기서는 분배 법칙을 다시 거꾸로 해서 다시 묶어내는 걸 할 수 있어야 풀린다.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풀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난이도를 상으로 설정한 건데, 이거 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수학에서 되게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죠. 똑같은 게 있으면 묶어내라.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테크닉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말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1번 지수 법칙의 또 응용 주어진 행태 나타내기. 문제는 166번이고요. 자, 봅시다. 자, 문제 보면 내가 이게 4제곱은 A라고 적어놨죠? 자, 이때 8의 4제곱 곱하기 16의 제곱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라. 자, 근데 A가 기준이 뭡니까? A 기준이 2의 4제곱이죠. 그럼 당연히 얘들도 뭔가 2의 몇 제곱으로 나타내라 라는 얘기일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게다가 숫자도 보면 8하고 16 전부 다 2로 표현이 가능한 숫자들이죠.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8은 2의 세제곱. 근데 이걸 몇 제곱? 4제곱 하고 있다. 곱하기 16은 2의 몇 제곱? 역시 4제곱이죠. 그런데 그걸 제곱을 하고 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거듭제곱은 3, 4, 12 곱하면 되고요. 곱하기 역시 4제곱의 제곱이니까 4, 2, 8. 자, 그 다음에 봤더니 곱하고 있네? 곱하기일 때는 뭐가 됩니까? 곱하기일 때는 지수끼리 더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20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는 얘를 뭐로 나타내야 된다? A. 근데 A는 기준이 2의 4제곱이야. 그럼 얘를 2의 4제곱으로 표현해야 되겠네. 얘는 2의 4제곱에다가 뭐 한 거라 볼 수 있죠?
2의 4제곱에 5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4, 5, 20.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의 4제곱은 A니까 A의 5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끝났네요. 쉽죠?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하는 거니까 쉬울 수밖에 없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2번. 지수버치 또 응용이죠. 봅시다. 문제 178번. 자, 2의 9제곱 곱하기 5의 12제곱이 n자리 자연수일 때 n의 값은 자, 어떤 몇 자리 수냐? 우리가 수학에서 지금 너희들이 쓰는 건 십진법이니까 십진법에서 몇 자리 수냐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10의 몇 거듭제곱이냐를 아는 게 제일 좋죠. 무슨 말이냐면 10의 제곱이면 얼마입니까? 100. 10의 세제곱이면 얼마입니까? 1000. 자, 이런 식으로 10의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몇 자릿수인지가 바로바로 나오거든? 10의 제곱이면 3자릿수, 10의 세제곱이면 4자릿수.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제일 왔답니다. 십진법에서는. 그래서 우리 이걸 이제 포인트로 생각하라고 만든 문제인데, 자, 2의 9제곱 곱하기 5의 12제곱. 자, 이걸 좀 방금 얘기했던 10에 관련돼서 고치려면 2의 9제곱 곱하기 5의 9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으로 고칠게요. 자, 참고로 5의 9제곱, 5의 세제곱은 5의 12제곱을 쪼갠 거죠. 9 더하기 3은 10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거 봅시다. 왼쪽 거. 2의 9제곱 곱하기 5의 9제곱. 자,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얘는 2 곱하기 5 전체의 9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앞에서 배웠던 지수버치. 곱해진 거의 전체의 거듭제곱은 가까이 거듭제곱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2 곱하기 5가 얼마니까? 이게 바로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10이죠. 10의 9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 뭐가 곱해져 있느냐? 여기다 지금 5의 세제곱. 5를 3번 곱하면 얼마? 125.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자, 10의 9제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이 총 몇 개? 9개. 공이 총 9개 있는 거에다가 125로 곱했다는 뜻이죠. 125.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25 다음에 공이 몇 개? 공이 총 9개가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총 자릿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자릿수는. 공 9개에다가 하나, 둘, 세 개 더 더했으니까 총 12개의 자리가 되는 거죠. 12자리. 12자리 자릿수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몇 자릿수냐. 자릿수 물을 때는 항상 너희들 기준을 뭐로 잡아라? 10을 기준으로 생각해라. 그게 가장 쉽게 그 녀석의 자릿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아이디어를 좀 알고 있으라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3번. 역시 지수버치 응용이고 문제는 185번입니다. 봅시다. 자, 7의 7제곱 곱하기 7의 세제곱의 4제곱 나누기 49의 세제곱의 1의 자릿수자 구하라. 근데 딱 보자마자 얘는 뭔가 모양을 좀 정리하고 싶어. 뭘 기준으로? 7을 기준으로. 왜냐면 일단 7이 많잖아. 게다가 49도 뭐니까? 49도 7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7의 7제곱 곱하기 세제곱의 4제곱은 7의 12제곱이죠? 3, 4, 12. 자, 그 다음에 나누기 7의 제곱의 세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곱하면 되죠. 2, 3, 6 7의 6제곱. 자, 그럼 얘는 뭐 딱 숫자만 봐도 대충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곱하기일 땐 더하고 나누기일 땐 빼면 되는 거죠. 아, 물론 앞에 게 클 때. 근데 누가 봐도 앞에 게 클 수밖에 없잖아. 곱하게 되면 7 더하기 12 하면 7의 19제곱 나누기 7의 6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앞에 게 나눠진 녀석이 클 때는 그냥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자. 즉 19에서 6을 빼자. 그러면 7의 몇 제곱? 13제곱이네요. 7의 13제곱. 자, 근데 중요한 거,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녀석, 7을 몇 번 곱한 거? 13번 제곱한 거에 1의 자리의 수. 아, 그러면 7을 13번 곱하라는 얘기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어떤 미친 사람이 문제를 그렇게 만듭니까? 7, 13번 나도 못 곱해. 자, 여기서는 어떤 거듭제곱, 숫자의 거듭제곱의 특성을 좀 알으라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적어볼게요. 7은 7이겠죠. 7의 제곱은 49고요. 7의 세제곱은 여기다 7을 곱해야 돼. 왜 7의 제곱이에요? 7의 한 번 더 곱하기 7의 세제곱이죠. 근데 숫자가 크죠? 크니까 어차피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건 뭐야? 1의 자리 숫자잖아. 그러면 제일 끝에 숫자만 신경 써보자 이 얘기입니다.
여기다 7을 곱하게 되면 7, 9, 63. 앞에는 뭔지 모르지만 끝에가 3으로 끝나는 건 확실해. 그쵸? 자, 그 다음에 7의 4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 결과물에다 7을 또 곱하게 되면 3, 7에 21. 앞에 모르지만 끝에 1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7에 5제곱 하게 되면 위에까지 다시 7을 곱하게 되면 앞에는 모르지만 제 끝에는 7. 1의 자리는 7이 되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또 다시 7에 6제곱 하게 되면 또 7을 곱하면 7, 7에 49. 앞에는 모르지만 제 끝에는 9로 끝나는 걸 알 수 있다. 자,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계속 썼을까요? 규칙성, 반복성 때문에 쓴 겁니다. 자, 1의 자리만 보게 되면 7, 9, 3, 1. 7, 9, 3, 1이 나오기 뻔하다는 거죠. 1의 자리만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자연수들을 거듭 곱하면 무조건 이렇게 1의 자리 숫자는 규칙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00% 무조건.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7의 몇 제곱이지? 13제곱인데 이 7은 거듭 곱할수록 어떤 숫자가 반복된다? 7, 9, 3, 1이 반복된다. 7, 9, 3, 1. 7, 9, 3, 1. 자, 그럼 이 4개짜리, 이 4개가 반복되는데 그럼 13번째 거면 13번째면 4, 3, 12. 13은 4, 3, 12에다 더하기 1이니까 이 4개가 3번 반복된 다음에 이 4개가 3번 반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온다. 그 하나는 당연히 제일 첫 번째 거 7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7입니다. 알겠죠? 자, 어떤 거듭제곱, 숫자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규칙성을 알으라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4번은 이제 실생활 문제로 되는데 솔직히 실생활에 문제를 만들 게 진짜 없더라고. 거듭제곱은. 야, 너희들 생각해봐. 실생활에서 뭐 거듭제곱 쓸 일이 뭐 있어? 뭐 슈퍼 가서 아줌마 100에 23제곱만큼 뭐 까다주세요 이렇게 하질 않잖아. 자, 그래서 억지로 지어짜내서 만든 건데 한번 문제 봅시다. 자, 저장 매체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는 메가바이트, MB, 그 다음에 GB,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TB, 테라바이트. 저장 매체 용량, 뭐 요즘 뭐 SSD라든가 아니면 하드, HHD 뭐 이렇게 그런 것들, HDD였나? 어쨌든 저장 매체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자, 문제 보면 내가 1GB는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 그 다음에 1TB는 2의 10제곱 기가바이트랑 같다라고 이미 이 단위들을 정의를 해놨죠. 자, 이때 160TB는 10 곱하기 2의 K제곱의 메가바이트다. 자, 테라바이트랑 메가바이트 사이 관계를 알으라는 문제겠죠. 이때 상수 K값 구해라. 자,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요? 근데 문제 보면 힌트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테라바이트랑 기가바이트랑 메가바이트 관계만 적어놨죠. 그 말은 이 단계를 서로 엮으면서 결과적으로는 테라바이트랑 메가바이트 관계까지 알아내라 라는 얘기겠죠. 자, 1TB가 2의 10제곱 기가바이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160이거든, 160? 자, 그럼 160은 1에다가 뭐 곱한 거? 1에다가 160을 곱한 거죠? 그러면 여기 160 곱했으면 여기도 160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160TB는 160 곱하기 2의 10제곱 기가바이트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메가바이트야. 메가바이트. 자, 그러면 기가바이트랑 메가바이트 관계 뭡니까? 기가바이트랑 메가바이트. 자, 1GB는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입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뭘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160 곱하기 2의 10제곱 기가바이트거든? 즉, 1에다가 이만큼 곱해진 걸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도 똑같은 이것만 곱해야 되겠죠. 즉, 160 곱하기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60TB는 160 곱하기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메가바이트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문제 보면 10 곱하기 2의 K제곱 표현해라. 10 곱하기 2의 K제곱으로. 일단 뭐 2의 10제곱, 20제곱 곱하면 2의 20제곱 곱하기 160. 자, 160은 10 곱하기 16이잖아요. 10 곱하기 16. 내가 왜 10 따로 16 따로 했냐? 이 문제에서 10이 따로 나와 있으니까 10을 따로 내준 거죠. 자, 16은 2의 몇 제곱? 16은 2의 4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걸 싹 다 곱하게 되면 10 곱하기 2의 4제곱 곱하기 2의 20제곱. 곱하기일 땐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그러면 2의 20 더하기 4 하면 24제곱이 되는 거죠. 누가? 160TB가
10 곱하기 24제곱 메가바이트다. 자, 그럼 끝났네요. 10 곱하기 24제곱. 즉, K는 24가 답이 된다는 거죠. 이게 K니까. 끝! 자, 이렇게 뭐, 쫄 필요 없이 그냥 차분하게 주어진 조건 잘 봐서, 아, 이거 이렇게 쓰라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 이렇게 말이 좀 길다고 쫄 필요 없어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5번. 다항식 곱셈인데요. 자, 8분의 3 곱하기 A, 8분의 3 A 세제곱 B의 전체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B의 전체 세제곱을 곱한 거를 나타내라. 간단히 해라. 자,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계산할 때 뭐부터 해줘야 된다 했죠? 가로가 있으면 가로부터 풀어주는 게 기본이라고 했죠. 자, 그럼 얘는 8분의 3 그 다음 A 세제곱 B 전체 제곱인데 그럼 당연히 뭘 해줘야 돼? 이렇게 어떤 곱해진 거 전체 제곱하게 되면 각각의 제곱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제곱, A 세제곱, 또 제곱, B도 제곱. 자,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숫자는 8, 8, 64. 9의 3의 제곱은 9고요. A 세제곱의 제곱, 3이 6, A 6제곱. B는 뭐 그냥 B제곱이죠? 끝. 이게 왼쪽 거. 알겠죠? 이번에는 오른쪽 거. 마이너스 3분의 4B 전체의 세제곱. 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일단 분모부터 결정할까? 자, 마이너스를 홀수분 곱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요. 3분의 4를 세제곱. 3분의 4를 세제곱 하게 되면 3, 3, 9, 3, 9, 27. 4, 4, 16, 16, 8, 4는 64. 숫자는 이렇게 될 거고요. B는 세제곱. 자, 이게 바로 이 뒤에 거죠. 자, 그럼 앞에 거랑 뒤에 거를 뭐 하자? 곱하자. 곱하게 되면은 일단 숫자는 숫자끼리. 일단 그 부호부터 결정할까? 부호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를 곱했어. 그럼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에 숫자는 64분의 9 곱하기 27분의 6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는 A 6제곱. 여기는 A가 없으니까 A 6제곱 그대로 써주고요. 얘는 앞에는 B제곱, 뒤에는 B세제곱. 근데 두 개를 뭐 하고 있죠? 우리는 곱하고 있습니다. 곱할 때는 거듭제곱끼리 뭐 하자? 더하자. 그럼 2 더하기 3 하게 되면 B의 5제곱이 되겠네요. 자, 숫자는 이제 마저 계산해보면 64는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9는 27 약분하면 밑에 3이 되네요. 그럼 앞에 숫자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숫자 나오고, 문자는 A 6제곱, B의 5제곱.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자, 보기에 있습니까? 아, 당연히 있겠죠. 몇 번? 2번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6번 단한식 나눗셈에 관한 내용인데 문제는 195번이고요. 봅시다. 자, 나눗셈인 게 당연히 나누기로 표현했겠죠. 자, 앞에 마이너스 x제곱 y 세제곱의 4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x제곱분의 y의 세제곱 나누기 x 세제곱 y 제곱을 해라. 간단히 해라. 간단히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뭐부터 해줄까? 가로부터 풀어줘야 되겠죠. 가로. 이 가로랑 이 가로부터 풀어줍시다. 첫 번째, 마이너스는 4제곱, 짝수 제곱하니까 마이너스는 사라질 거고요. x제곱의 4제곱.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일 때는 뭐 하자? 곱하자. 그러면 2 곱하기 4 하면 x의 8제곱. 역시 세제곱의 4제곱이니까 3, 4, 12. y 12제곱. 이게 제일 처음 거. 그 다음에 나누기.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일단 마이너스가 있는 녀석을 3번 홀수분 곱하겠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남아있고요. x제곱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x 6제곱. 그 다음에 y는 세제곱이다. y 세제곱. 자, 앞에서 얘기했지만 분수 전체 분수를 이렇게 거듭제곱 하게 되면 분자, 분모 다 각자 거듭제곱 하면 된다 했었죠. 그 내용 한 거고요. 뭐 뒤에는 건드릴 게 없죠. 얘는 그냥 갈호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나누기보다는 뭐가 계산하기 편하다? 곱하기가 계산하기 편하죠. 그럼 나누기를 이제 곱하기 다 고쳐볼게요. 자, 일단 얘는 x8제곱, y12제곱 그대로 두고요. 나누기는 곱하기 고치게 되면 마이너스 써주고 역수 y3제곱분의 x6제곱이 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곱하기 고치면 역수 x3제곱 y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줄까? 그냥 이 선택을 곱하면 되지. 얘도 분수, 얘도 분수. 얘는 분수 아닌데요? 아니면 그냥 분모 1이 있다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 계산하게 되면 일단 부호부터 결정할까? 자,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번 곱해지네?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분모는 y 세제곱. 1은 어차피 안 써도 되죠.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럼 얘랑 이쪽 분모를 곱해지는 건데, 그럼 x는 3개, y 2개, y 3개. 곱하기 되면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y 5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x 8제곱, 여기 x 6제곱. 역시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야 되겠죠? 8 더하기 6은 14, x 14. y는 몇 개? y는 12개. 나머지는 y가 없으니까 곱해진 것 쪽에 y 12개 쓰면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호는 마이너스. 자, 위에 14개, 밑에 3개 약분되면 위에서 3개가 빠지니까 x는 11개. y 12개, 밑에 y 5개. 역시 약분되게 되면 12개, 5개만큼 사라질 테니까 12 빼기 5 하면 y는 7제곱.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입니다. 끝. 쉽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7번. 단항식과 곱셈이 나왔어요. 혼합계산. 뭔가 혼합되어 있는 계산 하자는 얘기인데. 자, 보면 마이너스 AB 세제곱 전체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 제곱 전체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 B제곱을 간단히 해라. 역시 뭐부터 할까요? 역시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부터 풀어줘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제곱 두 번 짝수만 곱하면 마이너스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A의 제곱이니까 그냥 A제곱.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겉제곱 곱하게 되면은 3이 6, B는 6제곱. 이게 제일 첫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마이너스 B분의 A제곱의 세제곱.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왜냐면 홀수는 곱했으니까 3. 그 다음 분모 B는 세제곱 될 거고요. A제곱의 세제곱. 2, 3, 6. A는 6제곱 되겠네요. 아이씨, 칸이 모자라네. 그럼 밑에 다시 쓸게. A제곱, B 6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B 세제곱분의 A 6제곱 나누기 A 세제곱 B 제곱. 이제 누구를 건드릴까요? 나누기를 고칠까요? 뭘 고칠까? 곱하기로. 그럼 역수 A 세제곱 B 제곱분의 1로 되겠네요. 그 나머지 얘는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얘는 분수가 아닌데요? 분수가 아니면 그 분모 1일 때 넣으면 되죠. 이렇게. 얘는 그대로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가 몇 번 곱해진다? 한 번. 그 마이너스 그대로 와야 될 거고요. 분자 1 B세제곱 A세제곱 B제곱 곱하게 되면은 A는 세제곱 B는 제곱 세제곱 곱하게 되면 곱할 땐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그럼 2 더하기 3 하면 B의 5제곱. 이제 요걸 분자 A제곱 여기 있고 A 6제곱 곱하는 거니까 2 더하기 6 하면 A 8제곱. B는 6제곱밖에 없네요. 자, 이제 약분을 해볼까? 약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위에 8개에서 밑에 3개. 위에가 많으니까 위에만 남겠죠? 약분되면 8개, 3개만큼 약분돼서 없어지고 A 5제곱 8 빼기 3. B는 위에 6개, 밑에 5개. 그럼 밑에 게 다 사라지겠네요. 위에는 6개 중 5개 빼면 1개 남을 거고요. 이게 바로 최종적인 답이 돼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A 5제곱 B. 보기에 있습니까? 있네요. 1번. 끝.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18번. 다양식 계산에서 네모 안의 식도는 어떤 식 구하기. 뭐 이거 문제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문제 번호는 209번이고요. 자, 3xy 제곱의 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x 세제곱 y 전체 세제곱 곱하기 네모는 마이너스 27 x 세제곱 y 세제곱일 때 네모를 구해라. 한마디로 네모 구하라는 얘기죠. 뭐 계산 좀 어떻게 이리저리 해가지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냐? 딱 봐도 뭐가 눈에 띕니까? 가로가 있는 게 눈에 띄죠? 그럼 이 가로부터 다 뭐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3xy 제곱의 제곱.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곱을 해라. 그럼 3의 제곱하면 9가 될 거고요. x는 x제곱이 될 거고요. y 제곱의 제곱은 y 4제곱. 제곱의 제곱은 2 곱하기 2. 4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 마이너스는 일단 마이너스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제곱, 바깥에 있는 게 세제곱, 홀수 제곱이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그냥 살아있고, x 세제곱의 세제곱. 그러면 3, 3은 9가 될 거고, y는 세제곱이 되겠네요. 알겠죠? 그럼 일단 얘부터 계산해 줄까? 나누기부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9x제곱, y 4제곱 곱하기 역수 x 9제곱, y 세제곱분의 1. 이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결국 분자에는 얘가 오고요. 마이너스 있는 상태로 분자에는 얘가 오고 분모에는 얘가 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결과는 부호는 마이너스 그대로고 숫자는 9는 건드릴 게 없죠. 밑에 숫자가 없으니까. 근데 위에 분자가 2개, x 2개, 밑에 분모에 x가 9개야. 그럼 분모집이 더 많으니까 분모에 몇 개? 약분되게 나와서 9개에서 2개만 약분될 테니까 남은 건 7개. 그 다음에 y를 봤을 때 y는 분자 쪽이 많아요. 분자 쪽에 4개, 밑에는 3개. 그 약분하고 되면 위에 분자 쪽에 y가 하나 남겠죠. 자, 이게 바로 이 2개를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뭘 곱한 게? 4을 곱한 게 뭐랑 같다? 마이너스 27 x 세제곱 y 세제곱이랑 같다. 이거 곱하기 네모 이랑 같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뭡니까? 네모죠. 수학에서 알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는 이 알고 싶은 거를 어떻게 해라? 알고 싶은 거를 두모 한쪽에 혼자 있게 내버려둬라. 그래야 이거는 이거다 라고 알 수 있으니까. 그 말즉슨 얘를 없애야 되겠죠? 얘를 없애려면 양변에 뭘 곱하면 됩니까?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역수인 거. x, 위에는 x 7제곱, y 밑에는 9y. 양변에 똑같이. 자, 그러면 얘는 약분 없어지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하면 없어지고 그래서 깔끔하게 누구만 남는다? 네모만 남는다. 자, 이제 이거 계산해 볼까요?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일단 분수모를 만들어줄까? 얘는 분모 1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분자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숫자. 부호.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사라지겠네요. 밑에 분모에는 9y. 자, 이제 분자는 숫자는 27. x 세제곱, x 7제곱 곱하게 되면 지수끼리는 더해야 되니까 x 10제곱. y 세제곱은 뭐 혼자 놀고 있어야 되죠? 이게 바로 네모의 형태, 네모 값이다. 근데 여기서 더 간단히 해줄 수 있냐? 간단히 해줄 수 있죠. 숫자끼리 약분되죠. 9랑 27 약분하면 3. 그 다음에 y는 위에 y 3개 약분하게 되면 위 y가 2개 남겠네요. 그러면 x 10제곱은 그대로 있고 y는 제곱이 있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네모 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몇 번입니까? 3번이네요. 끝.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9번. 다항식 곱셈값 나눗셈의 활용, 도형. 그럼 만약에 도형을 써먹자 얘기인데, 자, 218 봅시다. 오른쪽 그림 같이 밑변의 길이가 8a 세제곱 b고요. 높이가 6a b제곱인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라. 굉장히 쉽죠? 아니,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 높이 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밑변 8a 세제곱 b 곱하기 높이 6a b제곱 곱하기 2분의 1. 원래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나누기 2. 자, 이거 계산해보면 당연히 누구는 누구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면 되죠? 자, 숫자 보니까 8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은 6이라 하면 3. 그럼 3, 8이 24가 될 거고요. 숫자는. 자, 이제 문자 A를 보니까 A 세제곱 A 곱하고 있죠.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그냥 A는 위에 1이 있다는 뜻이니까 3 더하기 1하면 A 4제곱. 자, 얘는 B랑 B제곱. 역시 B는 B 1제곱을 생각하면 되니까 1 더하기는 3. 그래서 답은 24A 4제곱 B 세제곱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 답은 4번이겠네요. 끝. 넘어갈게요. 자, 유형 20번. 마지막 유형이죠? 요번 단의 마지막 유형이고요. 아마 오늘 풀어주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실생활 또 활용인데 봅시다. 234번. 자, 빛의 속도는 초속 3.0 곱하기 10의 5제곱 킬로미터이다. 태양에서 화성 사이의 거리가 2.28 곱하기 10의 8제곱 킬로미터일 때 태양의 빛이 화성에 도달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구하여라. 자, 이 문제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뭘 쓰라는 문제. 거속시, 거리, 속도, 시간의 관계 쓰라는 문제겠죠. 자, 일단은 빛의 속도. 속도는 이만큼이고요. 태양에서 화성 사이의 거리는 이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태양의 빛이 화성에 도달하는데 몇 초, 시간. 얘는 시간. 시간을 구해라. 우리가 고속시 관계가 뭐였습니까? 고속시. 시간은 속력 또는 속도분의 거리라는 걸 알고 있죠? 고속시 관계에서.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지금 시간이니까 거리가 얼마입니까? 2.28
곱하기 10의 8제곱. 속력은 얼마? 초속 3.0 곱하기 10의 5제곱. 자, 근데 너희들 이런 거속시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거. 단위 통일이죠. 단위 통일. 단위가 같아야 됩니다. 자, 초속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는 초고요. 거리 단위는 킬로미터입니다. 속력의 단위가. 초 킬로미터. 그 다음에 거리가, 항상사의 거리가 킬로미터. 오케이. 얘까지 맞다. 그 다음에 너희들 구해야 될 게 뭐다? 몇 초, 초. 다 일치하네요. 초로 표현해야 되니까. 게다가 시간은 초속 킬로미터. 거리는 킬로미터. 단위가 다 일치하죠. 그럼 이때는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습니다. 이 상태로 계산하면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초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약분을 하게 되면 10의 5제곱, 10의 8제곱. 위에 8개, 밑에 5개. 약분 되겠네요. 위에 몇 개 남는다? 8에서 5개 빼면 3개. 10의 세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28 나누기 3.0. 2.28 3을 나누게 되면, 쉽게 가면 2.28 나누기 3이잖아요. 자, 그러면 소점 여기이고요. 참 0.37에 21, 18, 36에 18, 0, 0.76이 되겠네요. 숫자는. 자, 숫자는 0.76. 그 다음에 10의 몇 제곱? 세제곱. 10의 세제곱이면 공이 3개. 세 자리만큼 커진다는 얘기니까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760이 되겠네요. 그러면 결국 답은 760초가 되겠죠? 끝.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760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형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안 그래도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다음 수업을 빨리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수업 끝.